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김소월님의 가는 길이라는 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의 가는 길은요, 전체적으로는 임과 이별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별의 안타까움과 또 한편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은 시적 화자의 그런 어떤 내면적인 그런 망설임과 갈등의 마음을 삼음보라는 일정한 율격의 민요조에 실어서 노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그림 사진상에서도 보면 뭐 한 사람이 멀리 이렇게 길을 따라 떠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별하고 싶지 않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화자의 그런 어떤 마음,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고요. 이별하고 싶지 않은 시적 화자의 그런 어떤 심리, 이런 것들도 잘 드러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감상의 길잡이부터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감상의 길잡이 보시면요. 김소월님의 가는 길이라는 시는요. 임의 곁에는 있고 싶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별의 안타까움. 그러면서 시적 화자의 그런 내면적 갈등을 삼원보의 율격의 민요조에 실어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의 화자는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건 결국 이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즉, 임으로부터 사랑을 거부당한 거죠. 그런 거부당한 사랑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할까, 다시 한번 뭐 고백을 해볼까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 생각에 그냥 떠날까, 이런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좀 잘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설명 있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제 1, 2연, 3, 4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2연을 작품의 전반부라고 본다면요. 이 전반부인 1, 2연에서는 화자의 이런 내면적인 어떤 갈등이 직접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로 들어가면 후반부의 3, 4연에서는 외면적 상황에 대한 묘사를 화자의 그 내면적 갈등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1, 2연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3, 4연에서는 우리가 후반부 3, 4연에서는 외면적 상황, 까마귀나 강물의 모습들을 통해서 화자의 그 내면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까마귀들의 울음을 해가 지고 있다고 재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리는 건 까마귀가 까까 그러는데 그걸 꼭 마치 빨리 떠나자라고 재촉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앞강물 뒷강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러면서 뭐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강물이 어떻게 보면 또 연달아 흐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도 빨리 떠나자고 재촉하는, 까마귀와 같이 그렇게 재촉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될 수 있고요. 결국 이 시에 나타난 까마귀라는 사물과 강물이라는 사물은요, 화자의 심정을 외적 사물을 통해 객관화해 보여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그 화자의 심정을 대리하여 드러내는 사물이라고 해서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이 까마귀와 강물은요, 이 시의 객관적 상관물, 시인의 감정을 대리하여 드러내는 대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가 볼게요. 이 시는 형식상, 갈래상, 자유시이면서 서정시가 되겠고요. 율격은 아까 이제 삼음보의 율격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수매 단위로 끊어 읽을 때 그렇게 한 연을 세 토막의 형식으로 끊어 읽을 수 있고요. 글자 수로 읽었을 때는 7호조의 그런 어떤 율격을 가지게 되죠. 보통 뭐 3, 4, 5의 이런 글자 수인데요. 3, 4를 하나의 우리가 보통 음수율의 단위로 묶어서 7, 3, 4를 더하면 7, 그 다음에 5자, 그래서 7호조, 그 다음 3음보.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이게 1년이에요. 그런데 1년은 크게 수매 단위로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그래서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그립다, 한 토막, 말을 할까, 두 토막, 하니 그리워, 세 토막. 이렇게 해서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고요. 율격으로 얘기했을 땐 그립다 말을 할까, 이게 글자 수로 얘기하니까 이게 몇 글자입니까? 글자 수는 7글자죠. 여기에 7글자에 하니 그리워. 이렇게 해서 5자. 7호조의 율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3음보는 7호조의 율격으로 보통 나눌 때
이 두 부분을요, 두 음보 부분을 묶어서 7자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게 되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7호조의 3음보의 민요적인 율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성격상에서는 전통적, 왜 전통적이라고 하냐면요. 자, 바로 음보가 3음보의 율격, 우리 민요적 율격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통적이고 민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별의 어떤 그런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슬프고 쓸쓸함의 정서에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 제재는요. 임과의 이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임과의 이별이 중심 소재고요. 주제는 이별의 아쉬운 마음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입니다. 이별의 아쉬운 마음, 이별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임에 대한 또 그리움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작품의 특징상 선정, 후경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할 텐데요. 선정, 앞선, 마음정. 앞에선 먼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요. 아까 앞서서 잠시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1, 2연에서는 화자의 내면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감정을 직접 드러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서 먼저 감정을 드러냈다 그래서 앞선에 마음정자를 써서 선정. 반면 후경은요. 후반부는 3, 4연에서 외면적 상황, 그 외면적 상황으로 뭘 드러냈습니까? 여기 까마귀와 강물이라는 소재가 등장을 해요. 이런 까마귀와 강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강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선정, 후경의 구조라는 건 1, 2연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요. 3, 4연에서는 까마귀와 강을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대리하여 드러내는 구조다라고 할 수 있어서 경치가 먼저 뒤에선 경치, 후경.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들, 까마귀나 강물의 모습들을 보여줘서 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선정, 후경의 구조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반대로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중에 제시하는 선경, 후정의 방식도 있어요. 선경, 후정을 아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선정, 먼저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드러낸 뒤에 그 경치나 사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선정, 후경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드러냈다. 유음과 비음은요. 여기서 유음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자음에서는 리을이라는 의미고요. 비음은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응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 본문에 보시면요. 억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자, 강물할 때 강의 이응, 물의 미음, 그 다음 강물의 역시 이응과 미음, 그 다음 물의 리을, 그죠?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흘러도의 리을, 그 다음 연달아의 달 리을, 흐릅디다려의 리을. 이런 어떤 그 유음이나 우리가 비음 등을 사용을 해서요. 아무래도 좀 더 읽기가 음악적인 어떤 율격을 좀 더 잘 살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유음이나 비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악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성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울림소리, 성대의 진동을 나서 울리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읽을 때 좀 더 음악적인 효과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객관적 상관물이라 해서 까마귀나 강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대리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또 시행의 길이나 어조로 화자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시의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토끼도 오케이 하는 강의죠.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고 해서 자, 이 부분에서는요. 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까 말을 할까 이러죠. 망설이고 있는 거죠. 임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을 고백할까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고요. 그리움이 사무친다는 그런 어떤 심정의 고백이죠. 그렇게 말할까 하니 그리워라고 했으니까 그리움이 더욱더 마음에 사무친다라는 고백이죠. 그래도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번 고백해볼까? 그래서 이별을 하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망설이면서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1, 2연에서는 이렇게 감정의 직설적인 어떤 표출, 그래서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3, 4연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저산에는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해가 진다.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빨리 떠나자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까마귀는요.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산에 해진다고. 자, 해가 지고 있으니까 저녁이 이제 어둠이 다가오는 거죠. 떠나기를 재촉하는 거죠.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사연으로 가면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이라고 했죠.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 자, 여기서 흐르는 물, 이건 강물인데요. 결국 객관적 상강물. 이 강물이 결국 객관적 상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흐르는 물, 결국 강물이 흐르는 물이니까 객관적 상강물, 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이별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흐릅니다 라는 말을 평안북도 방언으로 흐릅디다려. 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유음이나 비음을 사용해서 음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강물 또한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주제는 이별의 아쉬운 마음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는 길의 구성은 그래서 연별로 보면 1년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 2년은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정, 먼저 감정을 드러냈죠. 이 이별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정서를 표현한 거라면요. 이 3년 부분에서는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의 모습과 4년에서는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의 모습을 통해 후경,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됐죠. 이별의 외면적 상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 강물은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와 강물의 기능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 좀 까마귀가 시커멓지 않습니까? 외면적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이며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라면요. 강물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이별의 의미를 지니며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며 이별을 재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좀 더 깊게 만들고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좀 보시면요. 여기 시행의 배열과 시적 의미 관계인데요. 1, 2연에서는 한행을 이름보로 구성을 해서 느리게 낭독을 해요. 한행을 이름보라는 거 이거 삼음보 구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름보, 이음보, 삼음보 이렇게 되죠. 여기도 역시 이름보, 이음보, 삼음보. 그런데 2연 같은 3, 4연으로 넘어가면요 좀 달라지죠.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를 했는데요. 3, 4연에서는 각행을 1에서 3음보 구성, 즉 3음보의 경우는 빠른 호흡으로 이제 낭독하게 되죠. 각행을 1음보 내지는 3음보로 이렇게 다르게 각자 구성을 해서 좀 더 빠른 호흡을 통해서 빨리 떠나자고 재촉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화자의 조급한 마음과 빠른 호흡이 아주 잘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행의 배열과 시적 의미의 관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1, 2연에서는 1음보 구성으로 느리게 낭독함으로 이별을 망설이는 그런 어떤 화자의 모습과 느린 낭독의 호흡이 서로 대응되지만 3, 4연에서는 1, 3음보로 구성이 돼서 한 각행이 1, 3음보로 그래서 빠른 호흡으로 낭독하게 되고 화자의 조급한 마음과 빠른 호흡이 대응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며 화자의 슬픈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3, 4연의 까마귀와 강물을 통해서 드러났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자 이제 가는 길이라는 이 작품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임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 하는 이별의 안타까운 마음이 시적 화자의 내면 갈등이 삼음보의 민족주에 잘 실려 노래한 작품이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관련 문제들 잘 풀어보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